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MBC의 단독 취재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최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간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공수처가 확보했습니다. 앞서 MBC는 공직기관 비서관실 행정관이 경찰 쪽에 전화해 사건 회수를 미리 조율한 정황을 보도해드렸는데 같은 날 그 상관인 비서관이 직접 국방부와 통화한 내역이 나온 겁니다. MBC는 지난 석 달 동안 이시원 비서관에게 여러 차례 이 통화에 대해 물었지만 이 비서관은 답이 없었습니다. 박솔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작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은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최상병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넘깁니다. 그러자 반나절 만에 국방부 검찰단이 나서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다시 찾아갑니다. 당시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을 광범위하게 분석해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한 휴대전화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온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휴대전화 가입자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다 오후 늦게 통화가 이뤄진 내역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이 평소 자주 통화하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MBC는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이 사건 이첩을 조율한 정황을 전해드렸습니다. 경찰 파견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 간부에게 전화했고 이 간부가 다시 경북경찰청 고위 간부에게 전화해 사건 이첩에 대해 전화 갈 거라고 전했는데 바로 같은 날 상관인 공직기강 비서관은 국방부 참모와 통화한 내역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경북경찰청 간부는 MBC와 통화해서 오후 1시 50분쯤 유재은 관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폐지된 민정수석 일부 역할을 넘겨받아 대통령을 보좌해온 핵심 참모로 꼽힙니다. MBC는 지난 1월부터 석 달간 이시원 비서관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통해 입장을 묻고 직접 찾아갔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서관님 안녕하세요. MBC 박솔립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연락이 오신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문 열어주지 말라고. MBC 취재진과 만난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당시 통화에 대해 묻자 대답하지 않겠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다 알게 될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비서실장에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원만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지만 야당은 오히려 협치보다는 정쟁을 촉발시킬 인물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신임 정무수석도 함께 발표했는데 국무총리 인선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임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정진석 의원은 5선 국회의원으로 이른바 원조 친윤으로 분류됩니다. 재작년 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엔 당원 투표 100%를 적용해 당대표를 뽑도록 규정을 바꿔 수직적 당정 체제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민주당 박수현 후보에게 패해 6선 도전이 좌절됐습니다.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들었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총선 참패 직후 대통령실 참모들이 사의를 표했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후임을 찾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비서실장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소통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내가, 당, 또 야당,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 이런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아주 수행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당 역시 새 비서실장에 대해 소통의 적임자, 민심을 살피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안에서도 지난 2년처럼 일방통행을 고집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 야당은 쇄신 없는 구태 인사, 망언 제조기, 친윤 핵심 인사로 협치 대신 정쟁을 촉발시킬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내정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신임 정무수석엔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민심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선거였고 또 그 결과값은 정무 쪽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적 쇄신의 가늠자가 될 후임 총리 인선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아야 한다며 총리 인선 부분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30년 뒤면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 이런 추산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개혁안 마련에 나섰는데요. 수개월의 공론화 과정 끝에 시민대표단 500인이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의 개혁안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인데 17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 움직임이 21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지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국민의 대표성을 띠도록 선정된 시민대표단 500인. 2054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돈을 더 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쟁점은 소득 대체율,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얼마나 연금을 받아야 적정한가였습니다. 4주간의 수기 과정 끝에 나온 결론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고 소득 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려야 한다는 1안이 찬성 56%, 보험료율은 12%까지만 높이되 소득 대체율은 기존 40%로 유지한다는 2안은 42.6%로 더 내고 더 받는 1안이 13.4%포인트 앞섰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기존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올리는 안에는 80.4%가 찬성했고 젊은 세대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 의무를 보장하는 조항을 법에 명시한다는 데에 92%가 동의했습니다. 청년층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고민하고 경청하는 열정적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시민대표단이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여야는 합의안을 마련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재정 안정을 추구하는 국민의힘과 소득 보장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민주당이 지금껏 평행선을 걸어온 의견차를 쉽게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소득 보장도 강화하고 재정 안정도 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여야가 정치적 협의를 해나갈 거고요. 21대 국회 임기는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29일 전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17년 만에 이루어진 공론화의 움직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다양한 놀이를 중심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른바 놀이학교.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최근 파주의 한 유명 놀이학교 원장이 갑자기 폐원을 통보하고 다음 날 잠적을 했습니다. 미리 원비를 낸 학부모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피해 금액이 수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구나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저녁 아이가 다니는 놀이학교 원장으로부터 장문의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내일부터 아이들이 등원을 못하게 됐다. 빚 때문에 더는 운영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만 해줘라고 그럼 내가 이해하고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 있는 돈은 다 학원에 썼대요. 집 찾아가는데 처음 집에 불이 켜 있었고 갑자기 불도 끄세요. 그 후에 차도 없고 이제. 폐원 통보 후 원장은 환불 없이 잠적했습니다. 이 놀이학교 기본 원비는 85만 원에 물품비, 경비, 교재비 등을 합치면 한 달 원비가 100만 원이 넘습니다. 특히 큰 금액을 선납할수록 많이 할인해줘서 적지 않은 부모들이 1,000만 원에 육박하는 1년치 원비를 미리 냈습니다. 특히 작년엔 2024년 원비 선납 권유가 유독 일찍 시작됐다는 게 학부모들의 말입니다. 10월에 선납을 할
찾았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받았어요. 다른 어머니 같은 경우는 8월 달에도 전화를 받았다고. 새내기 학부모에겐 추가 수업 등록을 유도하며 폐원 3일 전까지 원비를 받았습니다. 회원하기 3일 전에 그 추가 수업도 등록이 됐거든요. 잘 오셨다. 추가 수업 어디 가서 배운 것보다 여기서 있는 건 낫다. 하지만 최근 운영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닌지 의심케 하는 조짐도 있었다고 합니다. 식단표에는 뭐 미니 머핀, 뭐 꼬마 케이크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너무 배고파하니까 뭐 먹었어 했더니 쿠쿠다스 먹었어 이러는 거예요. 한 개를 주셨대요. 학부모 30여 명뿐 아니라 교사, 거래처까지 약 6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는데 금액은 수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거의 하루 종일 보내던 곳이 사라진 아이들의 충격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이는 못 받아들이죠. 담임 선생님이랑 내일 와서 이거 발표하자 하고 헤어졌는데 못 가게 됐어. 이렇게 되니까 친구들 많이 찾고 내 원장님 걱정. 취재진은 여러 차례 원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8건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기 파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원장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최근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세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피해자들만 20명에 육박하는데 집주인이 누군가 봤더니 관할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변윤재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이 전세 사기를 걱정할 때만 해도 김 씨는 자기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이웃집이 가압류가 걸렸다는 얘기에 혹시나 해서 등기부 등본을 뗐습니다. 역시 자신의 전셋집도 며칠 전 모르는 사람 명의로 가압류가 걸려 있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을 취하려고 했으나 받지도 않고 그 뒤로는 천천히 인터넷이랑 수도, 공동전기가 다 끊기게 되는. 얼마 뒤 일대에선 자신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세입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부모님 조력도 받았는데 그것까지 같이 날려버렸으니까 굉장히 처참했죠. 공통점은 바로 임대인이 같다는 거였습니다. 집주인 40대 이모 씨. 그는 계약 당시 자신이 경찰관이라면서 세입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경찰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신분이 보장되니 믿어도 된다. 자신이 청와대 경비 업무도 했고 관내 경찰서에서도 근무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이제 경찰인데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었냐라고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경찰일 때 순찰을 많이 하다 보니 돌아다니면서 건물들을 많이 알 수 있었다고. 실제로 이 씨는 서울 관악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다 지난 2022년 4월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사례는 17건, 피해 액수는 약 25억 원에 달합니다. 이 씨 소유의 일대 건물은 파악된 것만 8채로 은행 대출로 집을 산 뒤 전세금으로 갚으며 건물을 늘려가다 빚 감당에 실패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기에 경찰 사칭 혐의도 있다고 보고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이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